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엔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양시장은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21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오늘도 자세하게 진단 가능합니다. 또 문자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실전 매매 정수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와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이정수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댓글창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매매 정수 시즌2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지금 시장이 주도주는 투 트랙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2차 전지 쪽인데 그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요.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반면에 제약주들은 만만하다고 얘기했죠. 오늘 제약주들 폭등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이 지금 상한가를 갖고요. 신일제약도 상한가를 갖고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제약주 다 폭등인데 어제 2차 전지 움직였던 흐름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매매하기 만만하고 편안하고 제가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제약주를 하라, 제약주를 하라. 제가 어제 하루도 제약주를 하라는 얘기를 최소한 30번 이상을 했어요. 제약주를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는 또 공개방송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금 뭐 오늘 폐업 종목으로 날아다니는 지금 우리들 제가 좀 이따가 AS를 해드리겠지만 메디톡신 같은 경우도 메이톡스 이것도 어제 종가 부분에서 여기에서 공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바로 9%가 나오고요. 지금 뭐 제약주들 웬만하면 그냥 장중에 얘기가 나오면 다 움직임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이제 문자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CTC 바이오도 6월 8일 날에 줬던 건데 굉장히 오늘 급등해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얘도 지금 대략 한 20 몇 프로 정도 지금 그러니까 만 원대 한 2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인데 지금 종목들이 제약주들이 이렇게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들 튜브레인, 뭐 경동제약, 그다음에 우리들 제약, 대원제약, CTC 바이오 지금 제약주들이 다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단 제약주만 움직이느냐? 아니요.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강한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사실 별로 영향가가 없다 정도로 저는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좀 틀린 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 4%죠. 거기다 삼성전기도 4%예요. 지금 5% 지금 굉장히 지금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수가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약간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 저는 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는 계속 박스권으로 둔 다음에 시장이 약간 밀리면서 제약주들은 계속 뭐 밀리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고 약간 밀리면서 좀 2차 전지가 좀 싸게 내려오면 좀 2차 전지를 좀 싸게 살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강세로 인해서 쉽게 종목들이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약주들 순환매 종목들 공략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잘 봐야 돼요. 게임주들도 어제 굉장히 좀 강했는데 어쨌든 지수는 2200과 2000의 박스권은 맞습니다. 이게 아직은 그 전략은 유효해요. 아직까지는 2200과 2000의 박스권이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미국 시장이 전날도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였어요. 굉장히 애매하게 나스닥은 돌파를 했는데 다우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웃긴 거예요. 원래 나스닥이 가면은 다우도 어느 정도 27,000, 28,000원 따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이 시장이 약간 여러분들 헷갈린다라 그러면 제일 편안한 거는 제약주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IT 섹터의 2차 전지 굉장히 좋지만
조정받으면 그쪽을 사면 돼요. 싸게.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고 어떤 제약주는 오늘도 됩니다. 오늘도 되고 뭐 내일도 되고 그러니까 제약주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쪽에 IT 섹터와 제약주, 그다음에 게임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IT 섹터의 대형주들이 지금 강하면서 움직이고 제약주들도 다 폭등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공개방송 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대응 방법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거기다 게임주까지 좀 챙겨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또 끝나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표적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9개 관역 중 몇 개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관역이 벌써 넘어갔네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제약 폭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10%, 17%가 넘는 지금 수익률 보여주면서 관역 하나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이벤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게요. 문자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매일매일 출석 도장을 찍어주시면요. 9분을 추첨해서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우리 애청자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9개 관역이 모두 넘어가야만 종료가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휴원스가 5% 안정적으로 수익률 넘겨주면서 편입이 됐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488%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도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들의 제약주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CMG 제약과 우리들 제약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들 제약 17% 수익률 보여주면서 편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톡톡히 지금 누적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도 제약주네요. 텔콘 RF 제약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드렸던 이제 제약주들이 굉장히 흐름들이 좋아요. 저도 이제 문자 추천주로 6월 8일서부터 대한유팜, CTC바이오를 추천을 하면서 종목들을 쭉 와봤는데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다 폭등을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텔콘 RF 제약도 오늘의 표적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5,000원대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었죠. 표적 종목으로.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정을 이쁘게 다시 받았으니까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벌써 다 튀고 날아다니는데 아직 안 움직인 쪽에서 이제 텔콘 RF 제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있었던 일단 우리들 제약부터 일단은 여러분들 종목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제약인데요. 자, 우리들 제약 좀 전까지만 해도 17% 수익이었는데 지금 더 폭등을 해서 이제 20%,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약주 폭등이 나오니까 아까 요까지가 17%였고 요까지 올라올 때는 이제 20% 수익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물론 내일 이제 수정돼서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들 제약이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뭐 지금 다른 제약주도 강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들 휴브레인,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를 가서 그래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이제 인적분할하는 회사인데 얘가 상한가를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상한가가 아침에 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얘가 상한가가 들어가니까 우리들 제약이 따라가는 거예요. 얘도 상한가 같이 따라가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아침 방송의 실전 매매 정수는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뭐 배 터지게 뭐 200%, 300% 먹여드리는 그런 방송은 아니고, 가져가면 6개월 뒤, 1년 뒤에는 분명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 200%, 300%갈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그다음 미국 시장이 폭락할 때에서 어제 팔 걸, 어제 좀 대응 좀 할 걸,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없애드리고자 단기적인 매매로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3에서 5%만 수익을 나도 정리를 해서 계속 챙기자. 왜?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업종을 살펴드리고 시장을 드리면서 지금은 제약주가 강하다, 지금은 2차 전지가 강하다, 지금은 뭐가 강하다 얘기하면서 싱싱한 팔팔한 물고기들을 맨날 잡아오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종목들을 매일 드리잖아요. 그렇죠? 매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3에서 5%
먹고 팔고 하다 보면 반대로 깨지는 게 10% 20% 깨지는 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바닥 종목들은 들이자마자 일주일 만에 10% 20% 박살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수익이 2% 3% 올라갔다가 찔끔찔끔 빠지면서 2% 3% 빠지면서 일주일 동안 뭐 5% 빠지다가 2주째에서 뭐 10% 빠지다가 시장이 쿵쿵 빠져가지고 뭐 10% 빠진 일은 있을지는 몰라도 사자마자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떠 있는 종목들 일단 피합니다. 왜냐면은 많이 떠 있다라는 얘기는 조정도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바닥 종목들을 공략하다 보니까 손실은 적고,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한 방에 움직여야 되는데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일부를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고 많이 팔면 돼요. 어차피 내일도 오늘도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텔코나 레프제약도 또 추천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천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 팔고 매매하면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하세요. 욕심만 가지지 말고 일단 손실은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계속 챙기는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제약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죠. 너무 많이 움직여갖고 아마 어제 사신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엊그저께 얘기했었던 CMG 제약 같은 경우도 4,200원대에서 이것도 지금 좀 전에 움직여갖고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역시 제약주다 보니까 얘도 수익이 아마 2% 정도 나왔을 때 조금 더 가져가세요. 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순환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약주들이 60일선 다음 움직인다 그랬죠. 봐봐요. 이제 60일선 닿으니까 양봉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제약주들은 제가 볼 때서는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을 지금 시장의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수익이 들어왔을 텐데 내일에서 다시 요거 움직였던 부분들 다시 종목들 AS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휴온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수익으로 일단은 챙겼겠지만 못 챙겼던 사람들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좀 지루하게, 좀 편안하게 가져가겠다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수익을 10% 먹는 것보다는 다른 쪽, 가벼운 쪽에서 그러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조금 무거워요. 5천억짜리고 원래 움직임 자체가 조금 굼떠요, 얘는. 그러니까 회사는 괜찮아요.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이슈도 괜찮아요. 뭐 코로나 이슈도 가지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움직임이 원래 좀 굼뜨니까 좀 느린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뭐 CMG 제약이라든지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CTC 바이오라든지 대한유팜이라든지 아니면 고려 제약이라든지 대원 제약이라든지 요거보다 좀 가벼운 쪽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 어차피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죠? 수익이 난 부분들을 팔아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제약주들도 지금 굉장히 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한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추천해드렸던 제약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텔콘 RF 제약인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아마 5,000원 초반대에서 아마 추천해드리고 나서 밀렸다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죠. 그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서 지금 거래가 마르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제약주들은 다 폭등을 하는데 몇몇 애들은 지금 저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이 조만간에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폭등은 거래가 실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업 외국인들이 여전히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텔콘 RF 제약은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일단 5,130원을 넣었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은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이긴 해요. 일단은 5,200원 정도면은 좋을 것 같은데 비싸게 사도 5,250원 정도, 그러니까 5,200원 쪽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그래서 5,200원 정도로 밀리면 좀 공략을 해보시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제가 이걸 다시 가격을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5,200원으로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자. 5,200원으로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자. 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비보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보존 그 마약 관련주에서 비보존 비마약 관련주 해가지고 한때 이슈가 굉장히 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에스텍 파마라든지 뭐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이제 비보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 신약 개발 회사인데 회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마약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취제라든지 이런 이제 병원에서 쓰는 부분들은 그게 이제 그 마약 성분,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제 그 오남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우리나라 회사인 이제 비보존 회사가 비마약성, 비마약 마취제 이렇게 해갖고 들고 나와가지고 임상 1상, 2상을 마무리를 하고 3상을 진행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규모가 100조짜리 시장이래요. 100조짜리 시장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40조짜리 시장이다, 100조짜리 조금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354억밖에 되질 않는데 비보존이라는 회사는 텔콘 RF 제약의 자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지고 있고 비보존이라는 회사의 그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내년 정도에서 우회 상장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서는 텔콘 RF 제약으로 하려고 얘기를 나왔었다가 지금에서는 이제 최근에 다시 얘기가,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올해 좀 나왔더니 루미 마이크로 쪽으로 해서 우회 상장을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어쨌든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텔콘 RF 제약은 차트로 봤을 때에서 여기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간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슈로 해서 코로나 제품이 나와서 혹은 효과가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제약주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죠? 기대감.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대감으로. 일상을 진행을 한다, 2상을 한다, 3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차트가 바닥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텔콘 RF 제약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뭐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코로나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우회 상장. 그래서 비보존이라는 비마약성, 비마취제에 관련된 우회 상장에 대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텔콘 RF 제약을 조만간에서는 거래가 실리면서 오늘은 쫓아가지 말고 이제 거래가 실려야 돼요. 최소한 거래가 못해도 200만 주는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00만 주고 이거는 이때 당시 거래에 실렸던 이게 2천만 주인가 그럴 텐데 1,000만 주가 실려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는 날 얘는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은 쫓아가지 말고 가격을 밑에 싸게 있을 때 저점 매수를 잘 하시면 제가 볼 때서는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콘 RF 제약 우회 상장 최대 지분 이슈도 있고요. 저점에서 아주 공략을 잘하면 잘 갈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저점 매수를 잘 해보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1-1611, 16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원님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문자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자 종목은요. 에스코넷인데요. 한번 매수 가격을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스코넷 일자리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말랐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2,000원대신데 그러니까 그때에서 공략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횡보 자리였고 박스권 저점 자리였고 물론 바닥에서 올라가긴 했지만 뭐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갔으니까 뭐 흠은 아니에요. 근데 6월 달서부터 해서 저점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지금 IT 섹터들 내지는 얘도 이제 IT 섹터의 이제 섹터는 IT 섹터인데 테마는 일자리 테마예요. 어쨌든 IT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주성 엔진부터 몇몇 애들이 있는데 안 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지수가 2,300을 돌파를 하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일단은 양호한 모양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4%의 강세에 삼성전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수도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에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사실 아직은 조금 넘어가기 전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넘어가기 전에서는 계속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너무나 강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이거 진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약간의 확신은 30% 정도, 그러니까 확신이 한 80%인데 이게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아직은 의심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안 움직여요. 아직은. 뭐 탑엔지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가는 이유는 지수가 2,300을 가야 움직이는데 안 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에스코넷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팔아다가 제약주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전략은 2주 전에 드렸던 거예요. 2주 전에 6월 8일서부터 드렸던 전략이 제약주를 왜 해야 되느냐?
이때서부터 6월 8일서부터 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여기서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감지를 했던 거죠. 제가 감지를 이거 제약주들이 또다시 폭등하겠구나라는 감지를 하면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종목으로 이제 CTC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대한유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천주들이 들어갔던 이유가 얘네들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에서는 에스코넷을 그러면은 교체하기는 지금은 조금 늦었고,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웬만큼 다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도 작다면은 바로 그냥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 손실폭이 14% 정도 된다 그러면 지수가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기 움직인 거 보니까 조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약주도 올라가겠지만 IT 부품주도 올라가고 이런 테마주들도 올라갈 거여서 어느 정도 한 10% 정도 반등 나오면 손실이 한 5% 정도로 줄게 됐을 때 그때에서 그때에서 좀 변경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이스 DMB요. 나이스 DMB.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400원에 10%예요. 11,400원에 10%. 네네. 그래요. 자, 일단은 나이스 BNB. 일단은 뭐 기업 내용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신용 인증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인증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요즘엔 조금 잠잠해서 뭐 하나 봤더니, 그래도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여주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 11,400원이에요. 이거 왜 8,000원, 7,000원짜리 안 사시고, 왜 11,400원에 샀을까요? 그러지 말아요. 그쵸. 이게 욕심이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랬은 거예요. 그렇죠? 알았다면 안 샀을 거예요. 네. 알았다면 8,000원에 샀겠죠. 그렇죠? 아니면 7,000원에 샀거나.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싸게 사야 된다는 주의예요. 싸게 사야지만 수익이 나기가 편하고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이게 밀려버리게 되면 1,500원까지는 밀려요. 이게. 1,5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1,5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지금 제약주도 강하고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지금 삼성전자도 강하니까 차라리 바닥에 있는 IT 반도체들이 차라리 얘보다는 더 수월하게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건드렸어요. 우리가 게임을 클리어를 할 때 굉장히 쉬운 게임이 있고 어려운 게임이 있는데 일부러 어려운 게임을 일부러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자,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차트의 모양은 아직은 살아있고 괜찮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깨지면 11,000원이 깨져야 이쪽으로 조정을 받는데 11,000원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살짝 내려와도 다시 올려칠 수 있는 차트의 강함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목표가를 13,000원까지 봐도 될까요? 그러면 11,000원 깨지면 손절할 수 있나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킨다면 보유 가능하세요. 근데 11,400원에 공략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였어요. 왜냐면 지금 장에서 어제 제가 우리들 제약 사라고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샀으면은 지금 20% 수익 나고 지금 팔아갖고 룰루랄라 할 텐데. 사가지고요. 뭐라고요? 그 이전에 샀어요. 그 이전에 예전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이스 DMB는 어쨌든 다시 올라오게 되면 13,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일단은 12,000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네네.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나중에 해버려야 되겠네. 그럼 12,000원이면. 그렇죠. 조금 먹고 네. 이게 밀리게 되면 다시 싸게 사는 자리는 한 10,000원 초반짜리 네. 거기서는 조금 더 세게 좀 강하게 좀 사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네, 10,000원 초반에서는요. 그렇죠. 10,000원 초반에서 공략을 하겠다라면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네, 오늘 아침에서 한번 언급을 한번 했었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89,000원에 10%고요. 189,000원에 10%. 네네.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정도 되셨어요? 네, 지금. 물렸다가 지금 수익 나신 거네요?
네, 근데 좀, 그건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요 현대모비스를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그다음에 한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늦어도 요 정도 자리였던데 지금 2주 정도니까 여기서 공략한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에 공략했는데 어쨌든 저 조정 받아서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점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못 사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오늘 보니까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흐름을 보니까 이거 잘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은 아직은 저는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강세 흐름을 흉내라도 좀 내니까 지수가 넘어갈 것처럼 흉내를 내니까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네네. 자 보세요. 이제 지수가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넘어갈 것 같은 느낌만 주니까 지금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자동차 업종에서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얘네들도 우리도 주식이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제 양봉이 나온 건데 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현대모비스 이거 살 수 있는 종목을 언급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 네. 근데 목표가가 제가 21만 원 뒀거든요. 네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가 아직은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분할 매도하시고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제가 지금 아침에서 봤었던 내용이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매출액은 18%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72%가 박살났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게 제가 아마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지금 네. 저도 제 머리에 왜 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18%가 영업이익은 72% 정도 박살나 있고 그러니까 상황들은 안 좋다라는 건 이미 벌써 드러난 악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악재로 먹힐 필요는 없는데 반대로 뭐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얘가 폭등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알겠죠? 2020년도 초반에서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에서 그나마 잘 달렸던 그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지금 앞으로의 실적이 아주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얘가 24만 원, 25만 원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만 원서부터 해서 23만 원까지,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세요. 네. 아셨죠? 이해되셨죠? 네, 안 그래도 이게 네. 실적 발표 앞두고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실적 발표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시장이 못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는데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네. 더 빠져야 돼 올라가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실적은 드러난 악재인 거고 네. 그냥 바닥에서 순환매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팔고 나서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네네네네. 네,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번에 제가 상담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거요? 여기 명문제약이죠. 명문제약. 네. 근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는 밑에서 지금 저쪽에 단가 맞춰서 올라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선생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질문하신다는 얘기죠? 응.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15%에서 7,200원이 15%요. 7,200원에 25%? 15%? 응.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네. 명문제약이 이제 조정을, 그러니까 얘는 먼저 움직여서 그래요. 차트를 보니까 먼저 움직여서 그런 거고, 네. 뭐 과거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치매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다 모조리다.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는 건데 얘도 이제 제약이기 때문에 네. 뭐 덩달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딱 제가 볼 때는 차트가 네. 그냥 예술적으로 딱 자기가 갈 길을 잘 갑니다. 보면은 상승할 때는 잘 상승을 해주고 하락할 때는 제대로 정확하게 하락을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62선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턴하고 돌려야 되는데 네. 추가 매수를 일단은 분할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네. 분할로 일단은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네. 조금씩이요. 네, 조금씩 해도 되고 62선에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제 CMG제약처럼 네. CMG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추가 매수를 더 해보실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명문제약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돌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더 빠져도 네. 여기 밑에 장대 양봉의 기준 양봉을 강력하게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 받아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7,000원 정도에 물리셨잖아요. 7,200원 정도. 추가 매수하면은 단가가 7,000원에서 6,500원 정도 맞춰지겠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7,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최소한. 7,000원이요? 네, 7,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6,000원까지 밀릴까요, 선생님? 지금 제약주의 강세 흐름을 봐서는 쉽게는 안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조금의 가능성은 있죠.
네, 좀 그러니까 밀릴 것 분할 같아요. 매수하라는 꼬라지가. 거예요. 그래서. 네, 꼬라지가.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 아니 네. 무조건 안 밀린다라고 확신이 되면은 그냥 막 여기 다 사면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네. 보면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이게 상승하는 과정이면은 밀려도 또 올라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만 지금처럼 이게 밀릴 때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밀리면은 올라갈 거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지금 제약주 강세가 지금 너무 강하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빠질 적마다요. 예? 네. 조금씩.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자, 녹십자입니다. 자, 일단 녹십자 매수 가격이 지금 15만 8천 원의 비중을 좀 20%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녹십자도 좋은 종목인데 지금 이쪽보다는 녹십자 MS가 지금 최근에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 갔는데 사실 이쪽에 잘 가면은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조금 움직임이 조금 둔하긴 하지만 갈 거예요. 시가총액이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짜리 종목이고 실적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미 좋다라는 얘기가 1분기에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뉴스 기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요. 좋은데 왜 안 가느냐? 그냥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원래 대형주의 흐름들은 이제 가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신호가 장대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5조짜리에 이제 상장이 될 수 있는 뭐가 들어온다라 그래요? SK 바이오팜이 들어온다라 그러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얼마나 강세를 줄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주가가 2배 이상 갈 거다. 이건 희망사항인 거고.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형주의 흐름,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5조짜리 종목이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저는 녹십자도 거기에 떨어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대형주의 흐름들이 다시 강해지게 되면 순환매로서.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보면 7월 2일 날이 상장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다다음 주 정도면, 다다음 주 정도서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면 이것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상담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주의 흐름들이 오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약주 말고 또 다른 업종들도 강한 게 있는지 제가 잠깐 시황 점검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내 종목도 좀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611-2612번 두 개 번호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께서 오늘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네요. 텔콘 RF 제약이 다시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뒤로부터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3.53% 오르면서 5,2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하면 할수록 좋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잘 해야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회 상장 최대 지분 이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긴 한데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130원 선 매수값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텔콘 RF 제약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뒷자리 9394님께서 텔콘 RF 제약 안 그래도 샀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이제 함께 쭉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이 반가우실 텐데요. 오늘 제약주 흐름 좋다고 하시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이 움직이는지 여쭤볼게요. 위원님. 네, 지금 종목을 보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면 LNF도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이 잡혀요.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서 근데 좀 눌리기는 했네요. 근데 어쨌든 강한 흐름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들은 지금 대부분 제가 여기 지금 관심 종목에서 2차 전지 흐름을 보면 오늘은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LG화학도 1.5%밖에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더 보여줬던 것 같은데 뭐 후성도 어제에서는 조금 빠졌던 흐름에서 별로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사막코드에서라든지 이쪽의 흐름들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상하 뭐 프론테크라든지 이런 애들도 오늘은 좀 쉬죠.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주도주가 많습니다. 주도주 많은데 너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급등하는 거는 지금 잠깐 쉬는 건데 또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얘네들이 조정을 확 하고 받으면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움직여주면서 지금 보니까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뭐 제약주도 물론 강하긴 하지만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강하게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이 근근히 좀 잡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NC 같은 경우 좀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INC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쉬다가 IT 반도체 섹터 종목이죠. 12% 지금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GST라는 이것도 반도체 장비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얘도 지금 7% 급등이 다시 나오고 근데 지금 흐름들이 바닥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강한 그러니까 IT 종목들 뭐 BH라든지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지금 좋아서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IT 부품주, 반도체 그동안 안 움직였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주라든지 움직임이 나오기는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저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쪽 애들이 강세가 조금 수상은 합니다. 이게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지수가 2,300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T의 강세가 나오고 다시 조선주, 건설주 얘네들 순환매가 나오면서 제약주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전업종 강세가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오늘 IT의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진다라 그러면 전업종의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믿지는 않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들어주고 나서 내일 다시 안 빠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빼버리면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들어주고 나서 빼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IT 부품들 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쫓아는 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IT 부품주들을 아마 많이들 공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경제방송에서 IT 부품주 해야 된다. 저 또한도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IT 부품주 주도주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6월달서부터 해서 제약주 쪽으로 조금 돌리자 그랬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서부터 해서 얘네들이 너무 움직이는데 걔네들이 차별화 장세가 바뀌면서 가는 것만 가요. 근데 걔네들을 공략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쪽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제약주를 사면 뭐가 유리하다? 제약주는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걔도 주식이니까. 시장이 빠지면 왜 올라가요? 코로나 이슈잖아요. 시장이 빠진 이유가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 이슈로 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실적이 좋은 애들은 바로 제약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은 IT 흐름들도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뭐 IT 부품주 가지고 있었는데, 손절해서, 제약주 쪽으로 교체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좀 그러니까 늦었죠. 조금 늦었는데, 갖고 있으면 어쨌든 지금도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은 손절하지 말고, 반등이 조금 더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뭐 테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테스도, 저번에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못 팔았다. 한 번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올 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IT 부품주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팔고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5에서 10% 반등 나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싸게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장은 좋으니까 뭐 제약주를 하든 아니면 어제 보니까 게임주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게임주가 조금 빠져야 돼요. 제가 노리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제약주를 섞어서 게임주도 아마 표역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 지금 게임주의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어쨌든 섞어서 가지고 나올 테니까 어쨌든 이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면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5,2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5,200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도 돼서 오후장에 밀리게 되면 5,250원에서도 공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눌렸다가 위쪽으로 다 N자형으로 다 뻗는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1선 지지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도 되는. 그래서 오늘은 좀 거래량이 오늘 없다라는 게 조금 흠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쫓아가면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눌러버릴 때
2250원부터 해서 2200원 사이에서는 눌림목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물릴 일이 없을 제약주 강세, 2차 전지 강세, 거기다가 뭐 시장 강세까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은 제가 내일도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상담 종목은요. 자, 문자 종목입니다. 자, LG 생활건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LG 생활건강.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장품, 과거에서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지하고 LG 생활건강 이렇게 해서 화장품 섹터로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2010년도 뭐 그때의 흐름이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제 생활 필수품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126만 8,300원. 뭐 복잡하네요. 126만 8,300원. 그냥 126만 원을 생각하고 보면 자, 차트를 보니까 이제 돌릴 자리에 돌려주네요. 지금 돌릴 자리에 돌려주고 차트는 모양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하락 N자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돌리는 자리에 돌려주는 건데 아까 어떤 분이 명문제약 질문했듯이 차트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죠. 그래서 명문제약도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고 조정받을 때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지금 딱 조정을 받고 돌리는데 거래가 여기서 더 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140만 원 쪽으로 가는데 지금처럼 거래가 없는 상태로 움직이면 135만 원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냐면 길게 보겠다라 그러면 길게 보겠다라 그러면은 뭐 140만 원까지 일단 끌고 가시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135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를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싸게 사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보니까 IT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어제는 게임주가 강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135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을 팔아다가 IT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거나 게임주 쪽 물론 제약주 다시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약주, 게임주 아니면 IT주들 이 세 쪽으로 한 비중을 절반 정도 나누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문자 상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LNF 질문이 와 있네요. 자, LNF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몇 번은 이제 그 상담을 진행을 했었던 종목인데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죠. 악재인데 이게 시설 투자예요. 시설 투자고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가 되는 거 아니고 이 유상증자 물량을 제3자 배정,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누군가가 그걸 사주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조금 많이 빠지는 경우가 돼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당연히 호재고 그렇게 되는데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시설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투자하는 이유가 뭐 분명하진 않지만 시설투자 왜 할까요? 회사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기부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시설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이 증가될 것 같으니까 공장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시설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호재가 맞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여기 120만 주를 이거 기관이구나. 자, 외국인들이 166만 주를 그리고 9만 주를 8만 주를 계속 담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300원이면 조금 비싸게 산 거는 조금 문제예요. 이거 LNF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기 2만 원 여기 이하일 때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PNE 솔루션, 우세메스, 후성, LNF, 에코프로 다 이런 자리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지 여기서 사라고 했던 종목이 아닌데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고 종목이 좋아서 올라간 거니까 어쨌든 2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안 깨지면 3만 원까지 일단은 보유하고 넘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신신제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신제약이고요. 신신제약. 이것도 제약주기는 한데 좀 약하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치매 관련주고 뭐는 뭐 신신제약은 뭐 신신파스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윗꼬리가 많이 심하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당분간은 잘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8,000원까지는 들어줄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여기 조금 비싸죠. 8,450원, 비중은 10%.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사실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좀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추가 매수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8,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종목의 대웅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지는 게 제가 어제도 이거를 보면서 역시 제약주는 강하네라는 느낌을 대웅제약을 보면서 느껴졌는데 이유는 원래 이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 빠져야 되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렇게 해서 저점이 깨져야 돼요. 원래는 제약주들이 약했다면 다시 11만 원 쪽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깨진다는 얘기는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뭔가 모르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려고 뭔가 뒤에서 뭔가 모략을 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 많은 종목들 제가 어제 다 살펴봤죠. 다 봤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제약주들이 쉽게 안 빠지고 잘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도 그렇지만 이게 신인인데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신용 지금 보면 신용 한도 초과 종목으로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제약주들이요 다 신용 한도 초과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신용 한도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신용으로 이제 더 이상은 못 사요.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개인 신용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신용자가 늘어났으면 반대로 내일 어제 다 한가 내렸어야 돼요. 다 빠졌어야 됩니다. 오늘도 다 한가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안 빠지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력들이 신용 한도까지 꽉 채워서 다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일단 안 깨질 것 같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신일제약도 보면 흔들렸다가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죠. 제약주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것 같았는데 이것도 지금 신용한도 초과예요. 더 이상 신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에서는 신용한도로 여러분들이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을 더 신용으로 갖다가 더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현금밖에 못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신용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매집을 다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제약주들이 많이 느낌이 좀 나와서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고 14만 3천 원이면은 지금 조금 사다 물렸는데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 것 같으니까 15만 원에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고요. 뭐 전반적인 얘기들은 제약주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자, 느낌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실까요? 바이넥스, 예. 바이넥스 예, 13,350원이. 13,350원. 예, 20%. 바이넥스 비중은 10%시고 예, 20%. 아, 20%고요. 예, 자, 바이오 시밀러 이제 복제약 관련주 이제 바이넥스인데 물론 뭐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12,000원, 11,000원, 10,000원, 9,000원, 8,000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예. 그때는 왜 안 사셨을까요? 바닥에 있을 때 싸게. 그때는 딴 거 샀었나요? 예, 다른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바이넥스를 보면 아, 이건 8,000원에서 이거는 일단은 사고 봐야 된다는 패턴으로 8,000원에 샀었어야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예. 네, 8,000원에 사서 지금 수익이 대략 한 지금 14,000원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뭐 대략 수익은 한 80% 정도? 그렇죠. 87% 정도 수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 예. 13,350원에 사니까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빠지면 어쩔까라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높게 사서 그래요, 이거를. 예. 높게 사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제약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위에 보면 윗꼬리가 두 개가 지금 그 침처럼 놔져 있죠. 예. 이게 지금 세력들이 일부러 못 가게 주가를 몇 프로 지금 횡보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예. 그래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더 갈 것 같긴 해요. 15,000원, 16,000원 갈 것 같긴 한데 이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개인들이 털기 위해서 13,000원 한번 깰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이 아직은 강하긴 하지만 이게 뭐 내일까지 뭐 강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내일 제약주들이 흔들리게 되면 12,000원으로 쿵 하고 빠지면서 지금 자리에서 12,000원 빠지면 12% 정도가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12%가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 돼요. 예. 네, 그때는 추가 매수해야 되고 지금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오히려 이거는 흔들리면은 싸게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해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고 목표치는 15,000원, 16,000원 봅니다. 예. 그래서 보유는 가능한데 추가 매수할 자금을 조금 남겨놓는 게 일단은 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일단 좋은 쪽으로 좀 수상하게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IT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게 사실은 그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일단 IT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제약주와 2차 전지와 게임주와 IT 대형주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시장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못 받으셨던 분들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